자, 이렇게 되면 대학교들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은 뭐냐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SAT2 서브젝트 테스트 중에 랭귀지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 학생이 SAT 서브젝트 테스트 코리안 테스트를 보는 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의견이 다를 텐데요. 자, 그것도 다뤄보고 오늘은 또 몇 월에 그러면 랭귀지 테스트를 가는 게 유리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주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종종 올라오는 질문들이니까 그냥 아예 한 방에 오늘 비디오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일단 스케줄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케줄을 볼 때는 몇 월에 있냐 하면은 5월 4일 뭐 이딴 소리입니다. 미국, 또 이쪽에는 인터내셔널 시험에서 몇 가지 주요한 랭귀지들부터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Spanish, French, Chinese, Italian, German, 그 다음에 Hebrew, Latin, Japanese, Korean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자, 코리안 테스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모든 랭귀지들 중에 오디오가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오디오, 왜냐면 듣기 평가가 편하니까. 언어를 배울 때 우리 유학생들 영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순서가 뭐 4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이런 식으로 나눌 때 뭐가 제일 쉽냐 하면 일반적으로 뭐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할 때 말하기와 듣기가 먼저 온단 말이지 뭘 알아들어야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듣기 평가가 있는 게 조금 더 쉽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듣기 평가는 근데 문제는 11월달 시험만 있습니다. 10월달 이럴 때는 없다는 겁니다. 12월도 없고 오디오 시험이 있는 SAT 랭귀지 시험은 11월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날들도 다 있기는 있어요. 이게 한국어 시험에 이렇게 지금 다 거의 다 폐쇄 직전이라 가지고 이게 다 죽여놔서 그렇지. 전체 스케줄표 보시고 또 예전 스케줄표 영상이랑 똑같지만 기억하려고 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뭐 누가 외워 이런 거를 외우지 마시고 까먹으면은 그냥 돌아와서 보면 되고 핸드프랩 저희 웹사이트에 블로그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설치하시면 SAT 서브젝트 테스트 2019년 이러면 또 나오니까는 그렇게 해서 보셔도 좋고 와서 비디오를 또 보셔도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디오 테스트가 있는 랭귀지는 11월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1월 달에 랭귀지 시험, 오디오가 있는 시험을 보겠다 이거야. 내가 쉬우니까는. 그런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락 무식하게 이게 CD 플레이어를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10대 아이들은 CD 플레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는 아시나? 솔직히 전 나이가 좀 있으니까 테이프도 들어봤고 CD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MP3 뭐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모든 게 다 되지만 I don't know why they don't change this. 근데 CD 플레이어에 CD를 줍니다. 랭귀지 테스트를. 그래가지고 틀어서 네가 알아서 그 시험장에서 봐라 이건데 야 요즘에 CD 플레이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빠 엄마가 아직도 골동품 비슷하게 갖고 있으면 몰라도 솔직히 저희 집에는 없어요. CD 플레이어가. 이거 어디서 구해야 돼. 그것도 참고하세요. 하여튼 지가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거 조금 스트레스 받지만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한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에버리지 스코어가 761점이랍니다. 한국어 랭귀지 테스트는 800만점에 760점이 평균이래. 그래서 퍼센타일로 따지면 몇 프로냐면 62%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760을 맞으면 상위 62%야.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요. 2C calculator 쓰는 2C 시험 같은 경우는 750을 맞잖아요. 그럼 상위 21%입니다. 말이 되지. 750이면은 받기 쉽지 않아요. 꽤 잘한 거야. 그럼 상위 20% 안짝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750보다 더 많이 받았어. 760이야. SAT2 코리안 테스트는. 그런데도 상위 64%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평균이. 왜냐? 한국 애들이 가서 800을 다 받아버리니까. 중국어 시험도 평균 똑같습니다. 760이 상위 60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랭귀지 테스트의 차이니즈와 코리안은 신빙성이 별로 없다? 아니면은 이게 네이티브 스피커들, 한국 애가 한국 시험 보고 중국 애가 중국 시험 본다는 게 공교면하게 다 뻔히 알아서 이 커브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좀 이따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테스트를 봐 안 봐?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근데 여기 지금 단계에서는 평균 점수를 일단 알고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유튜브 비디오에 설명 있잖아요. 그 설명 버튼을 누르면은 제목 있는 거 말고 제목 아래 설명들을 저희가 올리는데 그 설명에 보면은 이런 웹사이트 링크, 스케줄 이런 거는 누를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넣어드리니까 어디로 가서 해야지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아래 설명 누르고 그 링크, 정보들 돼 있는 페이지들을 누를 수 있게끔 그 링크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유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SAT2 서브젝트 테스트를 보통 required라고 하는 학교면 2개를 달라고 해요. recommend라고 하는 것도 뭐 하나를 보고 2개 정도는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2개를 고를 때 없다고 해봐. 내가 도저히 쥐었다도 하나는 하겠어. 뭐 예를 들어서 수학 2C는 하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이게 마땅치가 않네. 학교에서 AP 과목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성적을 잘 내지 않았거나 공부를 해서 잘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코리안 테스트를 본다. 제 경험상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참고만 하시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 질문들은 뭐 그런데 저는 이런 이유로 볼게요 저렇게 볼게요는 다 여러분들 개인의 판단을 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해도 제 의견은 사실 똑같은 편입니다. 첫 번째, 한국 국적 여권 소지자 유학생이 한국어 랭귀지 시험을 보는 거는 우스워 보입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편하면 자 미국 원어민 미국 학생 후보자 애가 토플 시험을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토플 시험은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자가 보라는 English Proficiency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대학교 1학년 수업을 쫓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을 하는 시험인데 이게 미국 애가 미국에서 평생 살았던 17살짜리 애가 봤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국 애가 한국어 시험을 본다는 거는 미국 사람이 토플 시험 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칼리지 어드미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늦는 데에 이걸로 대학을 붙은 것 같다라고 소문이 나는 거는 다들 소문일 뿐일 겁니다. 그거 말고 딴 게 좋아서 붙었을 거예요. 걔는 아마도 이 코리안 테스트가 800이 나왔기 때문에 유학생회가 대학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늦는 거에 마이너스는 없냐? 마이너스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뭐가 있냐면 그래도 시험 준비하는데 일단 좀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귀찮게 CD 플레이어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은 뭐냐면 얼마나 얘가 늘 게 없으면 한국 애가 한국어 시험을 넣었을까 해서 이미지가 약간은 억지로 꾸겨 넣어서 우리 대학을 올라가 수준을 맞추려고 우겼다라는 면에서 손실이 조금 있을 겁니다. So don't take it. I think there'll be little minus there. 둘째는 비싸 시험이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시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시험 응시료 플러스 나중에 대학교 갈 때는 전송료를 보내야 돼요. 대학교를 여러 개를 써 걔네들한테 다 한 번씩 전송료를 보내야 돼요. 뭐 하려고 해? 나한테 코리안 시험이 되게 안 되는데 한국 유학생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같이 일하는 학생 중에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의 경험을 제가 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평생 12년을 산 사람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완전히 나는 외국에서만 살았어. 그리고 학교가 foreign school, international school을 다녀. 자 이렇게 되면 대학교들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코리안 시험을 봐도 될 수도 있는 후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권은 한국애야.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못한다 이거죠. 왜냐면 영어가 first language야. 근데 아빠 엄마가 어쩌다 보니 국적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국적은 그냥 한국 사람으로 가지고 살아라 해서 그냥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와도 야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야 한국말로 설명을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얘는.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띄엄띄엄 해요. 부모님들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집에도. 자 이런 사람은 코리안 테스트를 보면 어떻게 되냐, 다른 랭귀지 테스트 스페니쉬나 프렌치나 제피니스 보는 것처럼 완전히 third 랭귀지 시험을 보는 게 맞잖아 얘는. 그때는 봐도 됩니다. 봐도 되는데 국적이 근데 서류상 보면 얘는 한국 국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리안 시험을 봤잖아. 그럼 아까 후보자랑 뭐가 달라? 그냥 미국까지 유학한 지 한 2년 3년 된 사람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데랑 보는 거랑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서류에서 달라요. 애플리케이션을 쓰실 때 first language 집에서 쓰는 랭귀지가 너는 뭡니까? 하고 물어요. 거기에 if you put down English as a first language 그러면 영어를 얘는 모국어로 하는구나가 되니까 당연히 English Proficiency Test 토플 시험을 보는 것도 웃겨집니다. 모국어가 영어인데 제2외국어 능력 시험을 뭐하러 봐? 이렇게 서류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나중에 12학년이 돼서 칼리지 카운슬링을 하게 되면 다 이해가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심플하게만 가자고요. First language가 영어냐 아니냐. First language가 영어면 국적에 상관없이 코리안 시험을 보는데 큰 득은 안 되겠지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학교가 그러면은 이건 동시에 코리안 테스트 보면서 토플도 안 본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맞고요. First language를 그러면 코리안으로 쓰고 Second language가 English이다. 따라서 나의 SAT 리딩 성적도 800이 안 되는 것도 좀 감안해서 봐달라. 그리고 내가 Second language가 영어기 때문에 토플 시험도 여기 냅니다. 이 토플 시험이 조금 좋으니까 요거를 SAT 리딩 성적 말고 좀 고려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서를 밀고 나갈 거라면 SAT2 코리안 테스트를 보는 거는 우스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오늘은 말을 하는데 되게 복잡하네. 말이 이게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 Today is one of those days.
그래서 원서에 쓸 때 나의 첫 번째 랭귀지에 따라서 서브젝트 테스트와 토플 뭐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거짓말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의 SAT 리딩 점수와 토플 점수와 이런 게 모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름 전략이면 전략인데 사시대로 가는 정통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유학생이면 코리안 테스트 웃겨 보이니까 하지 마세요. 교포면 코리안 테스트를 보는 게 인정은 됩니다. 하지만 서브젝트 테스트 비디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서브젝트 테스트는 전공 과목하고 릴레이 시키는 게 대학에 들어가는 가장 큰 파워가 있지, 전공은 비즈니스 쓰면서 코리안 시험을 잘 봤으니까 나를 붙여라 그러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프리메드를 해. 내가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프리메드를 하면서 뭐 코리안 테스트를 800을 받았으니까 나를 붙이라라는 게 그걸로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심한 겁니다. Colleges are not stupid. You know, there are other candidates who are better qualified than me if I only submit the SAT Korean test. 그러니까는 코리안 테스트를 사이드로 쓸 수 있을래나? 하지만 그거를 메인으로 밀어붙이려면 코리안 랭귀지를 전공을 하든지 대학에 가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study some other subject. 그래서 내가 더 강한 후보자로 볼 수 있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시험 프레퍼레이션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마음이 깝깝해지고 답답하고 와씨 나 이때까지 해왔던 게 다 제 앤디 말을 들으니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사람들마다 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이것저것 하시고요. 이쪽 길로 가도 맞는 답이고 저쪽 길로 가는 맞는 답이에요. 코리안 테스트를 봐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고 안 봐도 괜찮은 경우가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비디오에서 설명한 내용에 어플라이를 해서 자기 상황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디오도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면 제가 또 리서치를 하고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게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시고, 주변에 아직도 구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후배들 친구들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독 신청도 좀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열공하시고 be always smooth 갑니다.